이재명은 1963년 경북 안동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어요. 이재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족들은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를 가요. 성남에서 아버지가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게 된 연고가 바로 이때 생긴 거죠. 이재명은 중학교에 가지 않고 공장에 취직을 해요. 당시 그가 다닌 첫 공장은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이재명은 대학교 가기 전까지 6군데의 공장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터졌어요.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을 다녔는데 가죽을 찍어내는 프레스에 손목 관절 부분이 찍혀서 팔이 퉁퉁 부었어요. 그런데 키가 점점 크고 팔도 같이 자라면서 그때 부서졌던 손목뼈가 이상하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은 왼팔이 굽어있고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이 사고 때문에 나중에 병역을 면제받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네. 고2부터 이제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소년공 시절에 썼던 일기장이 공개돼서 이제 화제였는데 그 힘든 와중에 일기를 매일 쓰셨어요? 거기 여기에 쓰셨나 보다. 네, 저렇게 있는 제명아 정신 차려라. 잘수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아마 지위가 대학 다닐 높은 때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사람이 되어야지. 명사나 권력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야, 여기 지금의 이런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유치한 인간이라면 앞으로 공적인 탄압이 나에게 주어질 때 도대체 어떻게 견뎌나간단 말인가. 어디 유혹이 있었나 봐요. 이게 비장이. 야. 그게 아마도 제가 연수원 때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사실 갈등이 있잖아요. 편한 길로 가고 싶지요. 저때 갈등을 많이 할 때 쓰신 게 딱 느껴진다. 독한 마음으로 압정에 찔려가며 공부를 시작한 이재명은 4년 동안 만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6개월 만에 성적이 전국 상위 30%에서 0.2%로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서울대도 갈 수 있었지만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중앙대 법대로 진학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법대생이 됐을 때 친구의 권유로 80년 5월 광주 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문, TV에서 폭도로 보도해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내가 그들의 충견이 돼서 2차 가해에 가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5.18은 저를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고, 제가 그 일 때문에 개인적 영달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인권 변호사의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노무현 변호사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용기 있게 해라. 변호사, 내가 해보니까 절대 안 굶는다. 밥은 안 굶을 테니까 제 욕심을 조금만 드러내면 억압 갖고 억울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이재명은 1994년 성남 참여연대를 꾸려서 저유소 공사 반대 같은 환경운동, 고급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같은 비리 척결 운동에 매달렸고, 검찰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생긴 거예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500만 원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던 도중에 딱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성남시에 이제 55만이 사는 본싱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던 종합병원 2개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문 닫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병원 2곳이 문을 닫았는데, 그러니까 본시가지에 있는 분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응급 환자가 가다가 사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세금 왜 내냐 이럴 때 공공병원 만들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당시 성남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나서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서명운동과 함께, 근데 그게 그 시민들이 서명하고 막 주민 발의하고 해서 냈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인가 그랬죠. 그 당이 날치기로 이걸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가지고, 우리 세금 왜 내냐, 우리 죽어나가는데 공공병원 하나 만들자는데 왜 방해하냐.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회의장에서 좀 목 놓아 울었는데, 전국 최초로 시민 발의한 성과였으며 18,000명의 성남 시민들이 참여했기에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 47초 만에 이를 폐기시켜버립니다. 거기에 격분한 당시 이재명 후보와 함께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한나라당 시의원들에게 항의하다가 악의적인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보시는 이재명 후보의 사진은 당시 거기서 너무나 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진인데요. 그게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대표라서 2번째 구속되게 생겨 제가 도망을 갔었습니다. 수배가 돼가지고 제가 전과 사범이라고 맨날 노림받는데 그 전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쁜 짓 하다 생긴 건 아닌데 자꾸 문제 삼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수배가 돼 있다가 안 되겠다 이거. 병원 우리 손으로 만들자. 그래서 제가 시장 출마를 결심해서 결국 시장이 돼 가지고 13년 만에 병원 지었습니다. 성남 시립의료원.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전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은 150만 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전과를 살펴보기 전에 당시 성남시장이 누군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였고요. 성남시민단체 민변으로 활동하며 비리 공직자들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바로 민주당의 김병량 시장이었고요. 당시 분당 정자지구의 파크뷰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한 H개발이 어떻게 1,600억 원짜리 땅을 매입할 수 있었나? 한나라당은 여권 실세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한나라당 중진 의원 보좌관 출신이 그 업체 임원을 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당시 여야 간 대립으로까지 번집니다.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민주진영의 인사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찌 민주당의 시장에 비리를 파헤쳤을까요?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비리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야 진영에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최종 60분의 PD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검사로 사칭했고 담당 PD는 인터뷰를 이재명 후보가 시켰다고 주장하며 본인은 보석으로 풀려나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구속됩니다. 본 자료 화면이 바로 합법적 녹취록으로 봤던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연 장면입니다. 당시 최종 60분의 PD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김병랑 시장 검찰 수사관의 이름을 물어봤고 이를 말해줬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랑 시장은 처음에는 PD를 고발하고 나중에는 이재명 변호사까지 고발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로 미루어 파크뷰 용도 변경 과정에서 김 시장이 홍모 회장을 도와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또한 김병량 시장은 이재명 당시 변호사에게 무고죄로 고발합니다. 결국 법정에서 억울함이 인정되어 지금의 150만 원의 벌금이 된 것입니다. 김병량 시장은 친인척 비리와 토건 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해 결국 징역 1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2002년 6월 24일 한국기자협회 보도 내용에 따르면 KBS 추적 60분 최철호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 취재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되자 일선 PD들과 언론단체들이 검찰의 편파 수사를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본질인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정치권 공무원 불법 개입 수사는 부진한 반면 공익 목적에서 이를 취재 보도한 제작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까지 벌이며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것이다. 이 당시 의혹 중에 검사 곽상도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이는 당연히 수사되지 않았다. 곽상도 아들 50억 클럽 무죄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닐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최 PD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육성 테이프를 통해 분당 파크뷰 사건의 본질인 정치인과 공무원의 불법 개입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언론인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 기소까지 한 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최 PD는 지난달 18일 방송된 추적 60분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 에서 김병량 성남시장의 파크뷰 관련 증언이 담긴 육성 테이프를 공개했으며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지난달 25일 최 PD가 검사를 사칭해 녹음했다며 최 PD를 관직 사칭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당시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하다고 느낄 만큼 당시 권력자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수사의 방향 같은 것이 정해져 있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정리하자면 사건의 본질인 대장동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정치권 불법 개입과 민간건설의 특혜 건설 과정에서 공무원 불법 개입과 민간건설에 참여해서 불법 건설 이익을 취한 진짜 몸통은 수사를 하지 않았고 반대로 비리 시장이 직접 최철호 PD를 검사 사칭으로 고소하였고 고소 22일 만에 최철호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김병량 시장의 비서관인 김진성이 추후 이재명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하여 구속 수사를 받았고 수사 결과 KBS 최철호 PD는 모든 것이 이재명이 시켰다고 진술하고 빠져나간 것이다. 이 당시 KBS는 최철호 PD가 방송한 가짜 수달 다큐와 윤리 취재 문제로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검사는 곽상도가 유착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병량도 비리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처벌은 이재명만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을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일개 변호사와 방송국이 비리를 밝히기 위해 힘썼던 공익 목적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활동이 앞으로 없어진다면 언론이나 활동가들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사회가 깨끗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재명만 당시 사건의 검사 사칭 동조자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과 KBS 그리고 최철호와 취재진 사이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리의 몸통 대신 비리를 밝힌 자들 중에서도 이재명만 처벌했을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참 이상하면서도 억울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검사 사칭 사건인 것이다. 나는 이재명이 충분히 억울하다고 느껴진다. 보수 중 누구 하나 이 사건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래서 이재명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그저 전과사범이라고 비아냥거릴 뿐이다. 그 다음 예가 바로 이 음주운전 전과로 나타납니다. 당시 시기는 2004년 이재명 후보는 당시 집에서 인근 고원까지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음주 적발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 음주운전은 이재명 후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한 15년 넘게 이전에 한 제 잘못인데 그거야 100% 잘못한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라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왜 저녁에 술까지 한잔하고 자려고 했는데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캠프 측의 글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김병남 시장 이후 이대엽 시장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가 이대엽 시장에게 고발을 당하고 그 기자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역시 김병량 때처럼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이 본인 비리를 취재하던 기자를 고발하자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를 도와 다급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순간 판단 실수로 발생한 잘못된 음주운전입니다.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원으로 급하게 갔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대출 부정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대엽 시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비리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친인척과 토건적폐 세력과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유착관계를 지니고 있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외화 동뭉치와 한 명의 수천만 원이나 하는 양주가 발견됐다고 하겠습니다. 이대엽 시장이 지은 3,200억짜리 청사가 호화롭기 그지없는 아방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한나라당 심판론이 일었고 시민을 위한 성남시립의료원을 꼭 짓고 싶었던 이재명은 드디어 성남시장에 출마해서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됩니다. 당선된 이재명은 깨끗하고 화끈한 시정 운영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호화청사라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9층의 아방궁 시장실을 2층으로 옮기면서 시장실에 24시간 CCTV를 설치해서 부정 청탁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원래 시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합니다. 민원인이나 시위대가 찾아와도 직접 상담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다 큰 결심을 하고 부채로 허덕이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렸는데 이게 놀라운 게 모라토리엄 선언한 직후에 전임 한나라당 이대엽 성남시장의 비리가 완전히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성남시에 가면 황금도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황금이 쫙 깔려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약 1.5km의 도로를 확장을 했는데 3,300억 가까이 들었어요. 제가 취임할 당시에 보니까 거기다 한 400억 더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동결했습니다. 중단. 현재 투입된 예산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황금도로라고 해요. 성남시 1년 쓸 수 있는 예산이 보통 한 2천억 정도인데 그 사업에만 3천 몇백억을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조그마한 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거기에는 6,270억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집을 다 사버리든지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줘도 남았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1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남시청 청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3,400억 정도 들어갔죠. 그런 거 하느라고 빚을 6,552억을 남겨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갚든지 원상복구해놔야 되잖아요. 도저히 한꺼번에는 불가능하니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갚겠다라고 해서 제가 모라토리엄이라고 얘기했죠. 이재명은 그동안 토착 비리를 파헤쳐왔던 시민운동가여서 그런지 이대엽이 바로 토착 비리의 끝판왕급 사건이었는데 서군동 승마연습장 허가 3천만 원 뇌물, 판교 업무지구 분양 1억 8천만 원 뇌물, 성남시 예산 2억 5,900만 원 횡령, 조경식재공사 17억 5천만 원 제3자 뇌물 수수, 조카 인사청탁, 관급 공사 개입 7억 1,500만 원 뇌물 등등. 성남시 공무원이 뇌물을 주고 승진하고 시장 조카가 붙어서 관급 공사를 주무르는 난장판이었어요. 이렇게 이재명은 성남시의 그동안의 토착 비리와 빚을 청산하기 위해
엄청난 시련을 견디며 노력하여 토착비리 해결사로 등극하며 한나라당 텃밭이던 분당까지 호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성남시 빚도 다 갚아버린 능력 있는 행정가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된 후에 워낙 비리가 많다 보니 그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민간 합동으로 추진했던 게 아닐까요? 또한 이대엽 시장으로 인해서 성남의 빚이 8천억이 넘었는데요. 빚을 다 갚은 시장이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뭐 음주라 잘못하긴 했지만 이 정도 성과면 이제 음주운전 안 하시면 되죠 뭐. 마지막으로 선거법 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벌금은 50만 원이고요. 2010년 지방선거 때 지하철에서 명함을 돌렸던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것인데요. 특이한 것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도 똑같이 명함을 돌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명함을 돌리는 선거운동이 합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난 정가 사범의 실체를 살펴봤는데요. 정가 내용을 보면 부패로 가득했던 성남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여겨집니다. 특히 아무것도 없이 시민들 편에서 거대 기득권과 싸우면서 검찰과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까지 지금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그들 편에 있었다면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겁이 나서 하지 못했던 적폐 기득권 세력들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복성, 공작과 공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소문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후보는 기득권이 아닌 국민들 편에 있었던 분이니까요. 2013년 3월 연간 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던 진주의료원이 전 경남도지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의해 폐쇄됩니다. 2013년 11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를 위한 착한 적자는 감수해야 한다며 성남 시립의료원 건립을 강행합니다. 같은 상황, 다른 행보. 인권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이재명을 바꾼 10년 전 그날 2003년 6월 성남시 종합병원 두 곳이 재정난으로 폐쇄됩니다. 갑작스런 병원 폐업 소식에 55만 지역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당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는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남 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우리 주민들의 주민 발의 조례가 의회에서 단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되는 현장을 보고 의원들 잡으러 뛰어다니고 회의장 점거 이러던 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거에 해당이 돼서 수배를 당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일부라도 우리가 차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좀 당시로서 보면 좀 기대하기 어려운 희망을 품고 선거 준비를 했습니다.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친구들과 학교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13살 무수저 소년공.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시작한 공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서민들의 힘겨운 삶을 함께하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했으며 공공의료를 위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인권 변호사 이재명을 성남시장으로 불러냈습니다. 10년 전 시민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인권 변호사의 진심.